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인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질문이 많아서 제가 또 하나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열악하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독특한 방법으로 끈기 있게 학업을 이어나간 소년이 놀라운 성취를 보여 인도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년의 공부 방법이 특이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그가 공부한 장소 때문인데요. 인도의 수도 뭄바이에서 남쪽에 위치한 차니 로드 근처의 작고 좁은 집에 사는 소년 사일 신드는 매일 책을 싸들고 5시간씩 이곳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인 소년의 열정은 그가 SSC 시험에서 상위 91%로 높은 성적을 얻으면서 큰 보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소년이 사랑한 공부 장소는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소년은 부모님과 형제가 작은 방 하나에 살았기에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공동묘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방과 후 보충 수업비를 낼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공동묘지를 택했다는데요. 그가 찾은 공동묘지의 매력은 바로 고요함과 평화로움에 있었습니다. 소음 없이 조용했기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8교시 수업을 마치고 매일같이 하루 최소 5시간 이상을 공동묘지에서 보낸 덕분에 소년은 원하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꿈은 공인회계사가 되는 것인데요. 전기 기술자인 아버지와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하면서 생계를 근근히 유지해 나가는 가정에서 자라난 소년의 부지런함과 끈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다리 밑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부모와 함께 사는 소년도 길거리의 전등빛을 이용해 주경야독하면서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얻어 주목을 받기도 했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부모의 배경이 학업 성적에 작용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종종 목격합니다. 하지만 인도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주위의 환경을 탓하는 대신 유리한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전략가들이었습니다. 인도인들이 공부에 목매는 이유는 인도는 카스트 계급에 의해 일정한 신분 계층 집단의 지위를 자손대대로 세습하게 하는 제도가 전통적으로 정착해 있는데요. 신분의 분류는 주로 집단의 경제력, 정치적 권력, 사회 문화 등을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는 인도이기에 카스트 의식은 이전보다는 많이 희미해졌고 순수 계급보다는 누가 더 많은 자본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권력이 정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인도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열정은 가히 놀랄만합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과 회사에도 인도의 인재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것을 보면 인도인들이 교육에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아붓는지 가늠할 수 있죠. 인도 학생들의 열정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다음 사진인데요. 1948년에 찍힌 이 사진은 졸음을 쫓기 위한 인도 학생의 투지를 재치 있게 보여줍니다. 인도 청년이 자신의 머리끝을 감아줄 끝을 벽에 못으로 고정해 놓아 스스로 졸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오직 공부만이 스스로와 가족을 구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인도인들을 공부에 집착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앞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코타 팩토리 붐이 일어서 성공에 대한 열망을 공부에 투자하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육열은 왜 높아지게 된 건지 앞서 타고르와 간디 이외에 인도인들의 역사에서 존경받는 분들을 살펴볼까요? 아소카, 폭력 근절하고 종교의 자유 실현, 불교 발전의 계기 마련하였으며 아크바르,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의 공존 바탕으로 무굴 제국 중흥시켰고 간디, 비폭력주의로 독립 쟁취한 뒤 네루, 현대 인도 만들었습니다. 암베드카르, 불가촉 천민 출신으로 인도 헌법 기초하고 초대 법무장관 지냈으며 에어 인디아 창립한 JDR 타타,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아마르티아 센,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연구로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하였습니다. 인도는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종교에 대한 열망이 높았기 때문에
현세의 일을 기록하는 데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종이가 아니라 보존이 힘든 나무집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사료가 부족합니다. 이런 인도의 역사를 간단하게 서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소카 대왕, 비폭력과 종교의 자유 실천. 아소카 제위 BC 268-232년경는 고대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3대 왕입니다. 아소카 왕의 조부는 왕조의 창시자인 찬드라굽타이고 부친은 빈두사라입니다. 아소카 왕은 청년 시절 속주의 태수로 힘을 키우다가 아버지가 죽은 뒤 형제들과 싸워 이긴 끝에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왕의 비문에 의하면 통치 초기에는 조부 이래의 영토 확장 정책을 추진하고 제위 8년에 인도반도 북동부의 칼린가국을 정복했습니다. 당시 그는 남인도 일부를 제외한 인도아 대륙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아소카 왕은 칼린가 전쟁 이후인 BC 261년 불교의 기회 다르마에 의한 정복을 표방하며 불교 기반의 선정을 행했습니다. 아소카 왕은 불교도였지만 아지비카교, 브라만교, 자이나교, 바가바트교와 같은 다른 종교들도 허용했습니다. 아소카 왕은 불교 이념을 통치에 반영하면서 비폭력을 진흥해 불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찬드라굽타 2세, 인도의 황금시대를 연 초일왕입니다. 찬드라굽타 2세는 인도 굽타 왕조의 제3대 왕 제위 380-415년입니다. 그에게는 비크라마디티아 무용의 태양라는 별칭이 있는데 번역하면 초일왕입니다. 그는 중앙인도에서 세력을 떨치던 나가족을 회유하고 데칸 중부의 패자 바카타카 왕조의 루드라세나 2세와 동맹을 맺는 한편 마라에서 카티아와르 반도에 이르는 강대한 샤카족 왕국을 정복했습니다. 서해안의 여러 항구를 통해 서아시아와의 활발한 교역을 하면서 서아시아 문화도 받아들였습니다. 아잔타와 엘로라의 불교 석굴들과 수많은 불교 스투파와 사원들이 이 시대에 건설됐습니다. 찬드라굽타 2세 또한 힌두교를 믿었으나 불교 등 다른 종교를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명한 날란다의 불교대학도 왕의 보호 아래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 시기 인도를 여행했던 동진의 승려 버편의 기록을 보면 찬드라굽타 2세 시대를 태평성대였다고 표현했고 이후 여러 연구 자료를 봐도 인도의 황금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술, 문화, 건축 등 다양한 분야가 발전했습니다. 세계적인 문학 작품인 샤쿤탈라가 이 시기에 나왔고 지동설을 주장하고 숫자 00을 만든 아리아바타와 같은 수학자도 이 시대의 인물입니다. 아크바르,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의 공존 추구한 대무굴 제국의 중흥주. 아크바르 1542-1605년은 인도의 5번째 이슬람 왕국인 무굴 제국의 3대 왕입니다. 그는 13세 어린 나이에 등극한 후 강력한 군사력으로 판도를 부단히 확장하면서 제국을 부흥시켰습니다. 아크바르는 북인도 지역을 석권하고 구자라트 벵골 오리사카 슈미르신드 등 광활한 지역을 병탄해 인도 이슬람 왕조 사상 최대의 제국 이른바 대무굴 제국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크바르는 소수 지배자인 무슬림과 다수 피지배자인 힌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일련의 민족융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엄청난 세수 감소를 감내하면서 비무슬림에게만 부과했던 성지순례세와 인두세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아크바르의 민족화해와 문명융합 정책으로 인해 무굴 제국은 강대국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크리슈나 데바라야. 포르투갈인들도 감탄한 유능한 군주. 크리슈나 데바라야는 1509년부터 1529년까지 남인도 비자야나가라 제국을 통치한 황제였습니다. 툴루바 왕조의 세 번째 군주인 그는 이슬람계인 델리 술탄국이 몰락한 후 인도에서 가장 큰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크리슈나 데바라야 왕은 통치 기간 신하가 잘못을 저지르면 가혹하게 다뤘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결혼비와 같은 불쾌한 세금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경지를 개간하고 비자야나가라 주변의 관계시설을 확충했습니다.
매년 제국의 광범위한 지역을 순행하면서 현실을 파악하고 악행자를 처벌했습니다. 서사시를 좋아해서 많은 시인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비자야나가라 제국을 방문했던 포르투갈인들은 크리슈나 데바라야 왕은 유능한 행정가이자 훌륭한 장군이며 최전방에서 전투를 이끌고 친히 부상자를 돌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시바지 농민들의 지지 얻어 이슬람 물리치고 힌두교 부흥시켜 시바지 1627-1680년은 마라타 왕국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이슬람 왕조인 북쪽의 무굴 제국과 남쪽의 비자푸르국의 압제에 저항하는 마라타족 농민들의 지지를 받아 데칸 반도 서부에 소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시바지는 힌두교도로서 이슬람 세력에 맞서 싸우는 것을 국시로 삼았다면서 시바지 왕은 무굴 제국을 상대로 27년간 산악 지역에서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마라타 왕국은 결국 패했지만 무굴 제국에 맞서 용감히 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무굴 제국은 마라타 왕국과의 전쟁으로 인해 쇠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잔존한 마라타 세력은 후일 최후까지 영국 식민 세력에 저항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인도인을 하나로 묶은 위대한 영혼 미폭력주의를 내세워 영국의 식민 통치에 맞선 간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제 동영상에 자세히 되어 있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간디는 1869년 인도 서부 포르반다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간디의 집안은 상인 계급 버니아 카스트에 속했고 식료품상이었습니다. 간디는 18세 되던 해 영국으로 건너가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1891년 변호사 면허를 취득한 그는 1893년 남아프리카 연방의 더반으로 건너갔습니다. 간디는 그곳에서 약 7만 명의 인도인들이 백인에게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인종차별 반대 투쟁단체를 조직, 활동했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훗날 그가 인도에서 벌인 독립운동의 모형이 됩니다. 1915년 인도로 돌아온 간디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인도의 독립을 촉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영국의 전쟁 수행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영국은 배신했습니다. 이때부터 간디는 사티아그라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납세 거부, 취업 거부, 상품 불매 등 비폭력 저항을 벌였습니다. 간디는 이후 여러 차례 투옥됐지만 영국의 탄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1947년 인도가 독립한 후 간디는 힌두 이슬람의 융합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다가 1948년 1월 반이슬람 극우파 청년의 흉탄에 쓰러졌습니다. 자와할라 네루 현대 인도를 만든 초대 총리이자 제가 앞서 만든 동영상의 AT 공과대학을 설립시켜 교육부로부터 통치를 받지 않고 미국의 MIT 공대를 벤치마킹하여 지금의 글로벌 CEO들이 탄생하게 만든 교육의 선구자입니다. 자와할라 네루 1889-1964년은 인도의 독립 이후 1947-1964년 초대 인도 총리를 지냈습니다. 사회주의 성향을 지녔던 그는 비폭력, 평화주의자인 마하트마 간디와는 달리 적극적인 파업과 투쟁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런 전통은 사회적 모순과 불의에 맞서는 민중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명한 변호사의 아들이었던 네루는 영국에서 헤로스쿨, 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수학하고 런던에 있는 이너 템플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1912년 귀국했습니다. 네루의 인생을 바꾼 것은 1919년 벌어진 암리차르 학살이었습니다. 영국군의 발포로 379명이 살해되고 1200명이 부상을 당한 이 사건을 계기로 네루는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1947년 인도가 독립한 후 초대 총리가 된 네루는 인도의 기본적 단일성의 바탕을 둔 세속주의를 강조하면서 인도를 현대국가로 개조하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그는 민족적 종교적 다양성을 존중했고 교육 및 과학기술의 진흥, 소외계층의 복지, 여건 증진, 카스트 제도 철폐 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소옹미수미스 냉전의 와중에 비동맹을 표방하며 제3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브임라오 암베드카르
불가촉 천민 해방운동에 앞장선 초대 법무장관. 브힘라오 암베드카르는 카스트 제도상 최하 계급인 불가촉 천민 출신으로 인도 독립 후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는 1891년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주조 암바바데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신 신분으로 인한 온갖 차별과 수모를 감수하면서 학업에 정진, 뭄바이 대학교 엘핀스톤 칼리지를 졸업한 후 사회사업가 켈루스카의 후원으로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암베드카르는 귀국 후 뭄바이 시드넘 대학 교수가 됐지만 신분차별은 여전했습니다. 결국 그는 교수직을 버리고 영국으로 건너가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1922년 영국 그레이법 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한편 영국의 런던 정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23년 귀국한 암베드카르는 불가촉 천민의 힌두사원 입역금지, 철폐운동을 전개하면서 최하층민들의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1947년 인도가 독립하자 암베드카르는 헌법기초위원장과 법무장관을 맡아 인도공화국 헌법 제정에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인도의 사회적 불평등과 악법을 담은 힌두교 만우법전을 폐기하고 자유와 평등의 이상을 실현한 새로운 힌두법전을 제안했지만 좌절되자 바로 법무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암베드카르야말로 불가촉 천민의 희망이었습니다. 백정의 신분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J.R.D. 타타. 노동 자체를 사랑했던 혁신적 기업인 J.R.D. 타타 1904-1993년은 비행사 출신의 기업가입니다. 타타는 인도에서 최초로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고 에어인디아의 전신인 타타 에어 서비스 타타 에어 서비스를 설립했으며 1977년까지 회장으로 에어 인디아를 경영했습니다. 에어 인디아는 이후 약 3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항공사 중 하나로 평가받았으며 오늘날 세계 굴지의 항공사로 꼽히는 싱가포르 항공, 캐세이 퍼시픽 등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타타 회장은 현장에서 와인 따르는 방법, 승무원의 머리 스타일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지저분한 카운터는 직접 세정제로 청소했고 항공기 화장실 청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대가를 받고 눈에 보이는 일만 한다는 자세를 용납하지 않았으며 노동 자체를 사랑한다고 할 만큼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가 인도 정부와의 갈등으로 1977년 에어 인디아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에어 인디아의 경쟁력은 하락, 에어 인디아의 명성은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타타 회장은 인도에서 처음으로 하루 8시간 노동제, 유급 휴가제를 도입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 노동자들을 생각하는 기업인으로 인도 국민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마르티아 센 교수는 1933년 지금의 방글라데시 마니쿠간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평생 빈곤과 불평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1998년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아브이지트 바네르지도 인도 출신입니다. 그는 빈곤과 기아 1981에서 1943년 벵골 대기근은 단순히 절대적인 식량 생산의 부족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낮은 임금과 도시 지역의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세네 1호는 이후 국제기구에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그가 만든 센 지수는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센은 이러한 자신의 연구에 대해 직업적 양심이라고 표현했는데 당시 벵골 대기근을 직접 목격한 인도 출신이라는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센은 인도와 중국의 남녀평등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경제학에 있어서 철학의 역할을 중시해온 그는 경제철학 분야에서도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인들이 왜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먼저 설명하는 것보다 역사적인 인물들을 소개를 먼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천문학이 발달한 힌두교에서 인도의 수학이 월등히 뛰어났으며 위와 같은 노벨상들을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수학하고 자신의 나라에 와서 헌신한 이런 분들이 교육에 앞장서서 낮은 위치와 높은 위치를 막론하고 모두 나라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의 인도는 앞으로의 인도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도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베다는 무엇이기에 무덤에 가서까지 집중하고 재미있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베다 수학이란 힌두교 경전 베다 기반, 오늘날 수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 세계 수학자들이 모인 2014 세계 수학자 대회 ICM가 서울에서 개최되면서 현대 수학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고대 인도의 베다 수학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인도 베다 수학은 고대 인도에서 형성돼 발전해온 수학 체계를 말합니다. 고대부터 입으로만 전해져 온 브라만의 힌두교 경전인 베다, 베이드에 기반해 베다 수학으로 불리며 베다에 나오는 계산법과 수학 지식들이 발전해 오늘날의 수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베다 수학은 특유의 사치견산법으로 더 유명합니다. 덧셈의 경우 75 더하기 38 113예입니다. 75은 70 더하기 5로 38은 30 더하기 8로 분리하고 이중 1의 자리 덧셈 5 더하기 8의 답 13은 다시 10 더하기 3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75 더하기 38은 70 더하기 30 더하기 10 더하기 3는 113 공식이 성립돼 편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인도 베다 수학의 뺄셈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은 10의 배수를 이용하는데 빼는 수에 일정 숫자를 더해 10의 배수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75 빼기 38은 37이 그에다 38에 1을 더해 10의 배수인 40으로 만들어 75 빼기 40는 35를 계산합니다. 여기에 다시 38을 40으로 만든 숫자 1을 더하면 됩니다. 이런 인도 베다 수학은 100이나 1000 같은 숫자에서 뺄셈을 할 경우에 편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 1000 빼기 137은 863을 계산하려면 먼저 137 중 1과 3을 주목합니다. 9에서 1과 3을 뺀 숫자 8과 6이 각각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가 됩니다. 1의 자리는 10에서 137 중 숫자 7을 뺀 3이 됩니다. 이외에도 곱셈과 나눗셈 등 사치견산이 모두 가능해 수학의 근간이 됐습니다. 물론 인도 베다 수학이 주목받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이를 접한 대중들 사이에서는 기적의 계산법으로 불리고 있으며 시중에는 베다 수학 계산법의 원리를 알려주는 아동 교육 서적이 다수 출간돼 영재 교육 등을 위한 방법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히 배워볼까요? 먼저 숫자로 만든 피라미드입니다. 1 곱하기 1은 1, 11 곱하기 11은 121, 111 곱하기 111은 2321, 1111 곱하기 1111은 123만 4321, 1111 곱하기 1111은 2345만 4321, 10만 1111 곱하기 10만 1111은 123억 4565만 4321, 110만 1111 곱하기 110만 1111은 2345억 6765만 4321, 1110만 1111 곱하기 1110만 1111은 123조 4567억 8765만 4321, 1110만 1111 곱하기 10억 1110만 1111은 2345조 6789억 8765만 4321 곱하기 11의 규칙. 두 자릿수의 11을 곱할 때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더한 값을 가운데에 넣어 세 자릿수를 만들면 정답이 나옵니다. 이런 수학 방법은 인도의 수학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베다 수학 Vedic Mathematics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수학자 스와미 바라타 크리슈나 티르타지가 발견하여 정리한 수학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다가 브라만의 경전, 베다, 경전, 수학에 관련한 수트라의 야타르바, 베다의 원문을 모두 해석해 발전시켜왔다고 합니다.
인도의 어린이들은 9구단이 아니라 19단을 외웁니다. 실제로 인도의 어린이들은 세 자릿수 곱셈도 머릿속으로 단번에 암산하고 큰 수의 나눗셈도 손쉽게 답을 구합니다. 베다 수학 Vedic Mathematics은 서양보다 한 발 앞서 수학의 역사를 선도해온 인도 고유의 수학입니다. 고대 인도의 종교 문헌인 베다 경전을 통해 전승되어 왔지만 브라만, 계급만이 접근할 수 있는 특권적인 지식이었던 탓에 널리 대중화되지 못했습니다. 베다 수학의 계산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수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고 창조적인 풀이 방법을 구사하는 베다 수학은 수의 원리를 완전히 꿰뚫고 있던 고대 인도인들이 차려낸 수학의 향연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수십 가지에 이르는 베다 수학의 계산 방법을 모두 외우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베다 수학의 본질과도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인도인들은 공식을 따로 암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산이든 그 원리를 시각적,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효율적인 계산 방법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베다 수학이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서 대한 수학으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까닭도 기초적인 학습 능력 향상은 물론이고 학교 교육에서 놓치고 있는 수학의 진정한 목적, 즉 획일적으로 닫힌 사고에 창조적 영감을 불어넣는 교육적 효과 때문입니다. 암산이 빨라지는 인도베다 수학책은 저자 인도수학연구회는 수학과 출신으로 구성된 인도수학 연구 모임으로 수학을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인도수학의 빠르고 신기한 계산 방법을 널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수라니 상쿠는 인도에서 태어나 회계학, 경제학, 경영학을 공부하고 Indian Institutes of Technology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후 일본으로 이주하여 일본 주재 인도대사관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만든 동영상에 나오는 AIT 유명 대학이죠. 인도인들은 공부를 좋아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힌두교의 천문학을 바탕으로 숫자를 너무 좋아하고 또 자신들의 가난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강해지는 무기로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자세가 최고의 DNA 같습니다. 제가 UCLA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인도분이셨는데 이제는 그분이 왜 경영 중에서도 데이터를 강조하신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의 자신의 환경을 투덜거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자신의 환경은 자신이 만든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꼭 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공부하십시오. 무엇이든 자신이 잘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것으로 가장 무서운 무기는 당신의 펜입니다. 소년이 무덤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미래를 자신이 만들 수 있다는 철학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무덤의 7가지 악덕으로 오늘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 인도인을 무덤에서도 공부하게 하는 힘은 바로 인도 성현들의 철학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